집 방향이 비슷한 사람 누가? 집 방에 비슷한 사람이 응. 나 반대지 나는. 나 제대로 쪽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문헌중 세 분 중에 제일 가까이 계신 분이 누구야? 재훈이야? 쟤 좀 데리고 와. 아, 쟤 미치겠어, 저거. 아, 부회장 조이씨. 자, 오늘은 우리 2차 부등식에 대한 얘기 할 거거든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 2차 부등식 문제 어떻게 푸는 거야 라고 보여드렸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살을 붙여서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거든. 첫 번째는 2차 부등식 푸는 거 조금만 더 연습. 두 번째는 이젠 2차 부등식에 절대값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거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한 얘기. 확인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혹시 지난번에 절대값 할 때 내가 그거 절대값 기호가 어디 붙느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바뀐다라는 거 설명해줬니 안 해줬니? 해줬지. 그거 알고 있으면 사실 절대값은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어. 문제 풀면서 같이 따라가면 돼.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점검해서 물어보고 모르는 사람 색출에 대해서 오늘 나머지 공부 시키고 그리고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왜? 맞지? 아니 생각하지 마. 그래서 오늘은 일단 2차 부등식의 풀이부터 다시 출발. 한 번 더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질문이 쏟아지겠는데? 어쩔 수 없지. 그래도 해야지. 2차 부등식의 풀이. 자, 2차 부등식을 풀이하는 방법. 일단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1단계. 이거 어떻게 푼다고 그랬어? 어? 뭐라고? 아니, 자변으로 다 이해하는 얘기는 안 했는데. 그냥, 뭐야. 두 개의 함수로, 함수 두 개로 쪼개라 그랬잖아. 근데 이걸 쪼개게 될 때 여러분들이 그리기 편한 방법으로 이 항을 자유자재로 써도 상관은 없다. 그 다음에 2단계 뭐 해야 돼? 두 개의 함수 그래프 그리면 되잖아. 맞지? 그 다음에 3단계 뭐 해? 그린 다음에 같아지는 점. 같아지는 점을 중심으로 영역으로 분할을 하라 그랬지? 같아지는 점을 중심으로 영역을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등호를 만족하는 범위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 즉 다시 말하면 부등호에서 크다라고 나오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크다라는 얘기는 위쪽에 그려지는 거라고 얘기를 했지? 작다라고 나오면 아래쪽에 그려지는 거. 그거를 가지고서 만족하는 범위 찾는 것까지. 이것만 할 줄 알면 끝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이거야. 쪼개는 거 사실 어떻게 쪼개도 상관없었지. 단지 그림이 좀 더 복잡해질 뿐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려내는 거 이게 핵심이야. 니네가 그림만 제대로 그릴 줄 알면 2차 함수 그래프만 제대로 그릴 줄 알면 사실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요 내용 가지고서 우리는 바로 문제 한번 도전해 볼 건데 어디로 가볼 거냐? 기본 유형 12번에 지난번에 우리 기본 유형 12번 문제 다 한 번씩 풀어봤는데 기본 연습으로 가자. 18번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봐. 싫어. 그냥 뭐라고? 아니다. 어차피 네가 하고 싶은 거 할 거면서 왜 묻고 지랄이세요? 뭐 이런 얘기를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런 건 아니지? 의심했잖아.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리기 최대한 편한 방법으로 따라갈 거야. 그럼 뭐 하면 좋을까? 마이너스 x제곱 이항하는 게 빠르지 않겠니? 그럼 이항에서 정리하면 x의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2가 부등호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0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잖아. 그럼 일부러 색깔별로 애초에 써놨어. 얘를 그냥 우리는 fx라는 하나의 함수, 얘를 gx라는 또 다른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gx는 0. 뭐야? x축이지. 그래서 x축 일단 하나 딱 그려놓고 그 다음에 얘 그려야 되거든? 표준형으로 바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2분의 1에 완전 제곱 플러스 4분의 7이 되겠지. y축은 일부러 안 그렸어. 어차피 우리 위아래만 비교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4분의 7이라는 점이 x축보다 위인지 아래인지만 아무데나 표시하면 되는 거야.
이미의 한 점 아무데나 잡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4분의 7이 여기쯤 있겠구나. 그리고 아래로 볼록하게 그래프 대충 그려놓는 거지 이렇게. 확인됐습니까? 네. 그럼 자 이제 3단계 영역을 나눠야 될 차례인데 같아지는 점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나눌 영역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 모양을 보면 어느 쪽이든 간에 무조건 항상 보라색이 더 어때? 크지?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어딜 찾으라고 했어? 파랑이 더 큰 범위를 찾으라고 그랬잖아. 네. 같아도 상관없고. 근데 파랑이 큰 범위가 있어 없어? 없지. 이렇게 돼버리면 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내리시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야. 지은이 알겠어 모르겠어? 말로 해.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문제를 또 풀어볼 거거든?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 거냐면 조금 멀리 한번 가볼까?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까? 여기로 한번 가보자. 210쪽으로 와봐. 210쪽에 7번 해보잖아? 기억니은 디귿 리을 4개 보기 보이죠? 그 중에 하나 골라봐. 뭐 해볼까? 디귿? 알았어. 고르는 기준이 뭐야? 아, 그냥 이번에는 딱 끌려가지고. 아, 아까는? 아까는 3이라는 숫자가 좋아요. 아, 3을 좋아해서? 그래서 세 번째 디귿을 또, 오케이. 자, 그러면 마찬가지야. 이번엔 어떻게 할까? 다 2항하고 전개하고 2항에서 fx를 잡을까? 아니면 있는 그대로 그냥 할까? 뭐가 편하겠어? 있는 그대로? 그래, 있는 그대로 해. 그러면 fx를 우리는 뭐라고 쓰면 될까? 2x-1에다가 x 플러스 1을 곱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반대쪽에 gx가 뭐라고 생각하면 돼? 5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리고 부등호는 파란색 쪽이 더 큰 범위를 찾으면 돼. 그러면 자, 이제부터 우리는 그릴 건데 이번에는 x축이 따로 그래프 중에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를 그려 넣는 거야, x축. 그 다음에 빨간색부터 x절편이 2분의 1 하나 있지. 마이너스 1 하나 있지. 아무데나 찍고 아래로 볼록한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자, 그러면 여기 gx는 5잖아. 5는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애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같아지게 만드는 요 점과 같아지게 만드는 요 점에 언젠지 우리는 뭐 해야 돼? 찾아줘야 되겠지. 다시 말하면 결국에는 여기 보이는 2x-1에다가 x 플러스 1을 곱한 게 5라고 돼 있는 식을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풀어서 x값을 결국 찾아야 돼. 자, 풀자. 전개할 거야. 2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0 되는 거죠? 인수분해 2, 1에 2, 3에 여기 마이너스지? 그럼 x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일 때랑 2분의 3일 때. 그럼 이때 같아지게 만드는 게 음수 쪽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것이고 이때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이때 같아지게 만드는 게 양수 쪽이니까 2분의 3이 되겠지. 그럼 이 두 선을 중심으로 영역을 나눠라. 이렇게. 그러면 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은 빨간색이 위에 있지. 빨간색이 큰 범위. 마이너스 2랑 2분의 3 사이는 파란색이 위에 있지. 파란색이 큰 범위. 2분의 3보다 큰 쪽은 빨간색이 위에 있지, 그래프상. 그럼 빨간색이 큰 범위. 그럼 우리는 뭐야? 파란색이 큰 범위를 찾아야 되지. 어디가 되는 거야? 가운데. 맞습니까? 그럼 가운데는 마이너스 2부터 2분의 3까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최초한 정답을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왜 자꾸 또 이렇게 이래?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분의 3보다는 작은 범위가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입니다. 이렇게 찾게 된다는 거야. 네. 여기까지 확인돼요? 네. 네, 이렇게 풀어내는 거야. 어려운 거 있어? 그래프 그리기만 하면은 풀 수 있는 거지? 네. 천천히 가는 거야.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 난이도를 한 차례 올릴 거야. 어떻게 올릴 거냐?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거에서 몇 쪽을 보시면 되냐면요. 206쪽을 보세요. 이 문제에서 이제 문제 난이도를 한 차례 올립니다. 206쪽을 지금 보면은 필수 유형 17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17번. 문제를 지금 보면 kx의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 얘가 항상 성립,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쳐놔라. 항상 성립. 동그라미 찾습니까?
항상 성립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봐. 얘도 내가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은 fx라는 하나의 다항식을, 즉 함수를 kx의 제곱에 마이너스 2kx에다가 플러스 6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를 0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랬을 때 빨간색이 무조건 더 어떻게 돼야 돼? 위에 있는 범위를 찾아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를 gx를 그리는 건 쉽거든. 얘를 못 그려 지금. k 때문에. 맞지? 다시 말하면 k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못 그리는 거잖아. 범위를 만들라는 얘기야. 가정하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러면 그 k의 범위를 가정하기 전에 우리는 문제에서 지금 놓치고 온 게 하나 있어. 제일 첫 번째 줄에 제일 앞에 쪽에 봐봐. 문제 천천히 읽어봐. 뭐라고 써져 있어? 제일 앞에. 모든 실수 아니 x에 대하여 그 다음 부등식이라고 써져 있지.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고 별표.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야. 앞으로 우리가 2차 부등식을 배웠지. 무조건 2차 부등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부등식이라고 나올 수도 있다 그랬지. 그 말을 다시 해석하면 주어진 식에서 k가 0이 돼버리면 원래 2차식이 안 되는 거잖아. 0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문제에서 2차 부등식이라고 나왔으면 k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은 부등식이잖아. 0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즉 우리는 지금부터 k의 범위를 나눌 때 총 3가지 범위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2차 부등식이라고 나왔다면 k가 양수냐 음수냐만 갖고 나눴을 거야. 근데 부등식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k가 양수냐 아니면 두 번째 k가 0이냐 아니면 세 번째 k가 음수냐 이렇게 지금은 나눠줘야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됐죠? 자 그럼 나눠놓고 이제부터 우리는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일단 gx 0이라고 나왔지? 첫 번째 범위부터 따라갈 거야.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x축으로. 자 그 상태에서 빨간색이 무조건 위에 있으려면 k가 양수니까 일단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겠지. 아래로 볼록인 상태에서 무조건 파란색보다 위에 그려져야 되잖아.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구나라고 우리는 그림의 모양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지. 확인됩니까? 그럼 이런 모양이 되려면 파란색하고 빨간색 사이에 교점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다시 말하면 우리는 kx의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6이 0이라고 되는 식의 판별식의 값이 어떻게 돼야 돼? 음수가 나와줘야 돼. 그래야 교점이 안 나온다는 얘기니까. 이걸 우리가 추론해내는 겁니다.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야. 단순하게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라가 아니라 그래프의 형태를 우리 보고 짐작하게 만드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풀어보자고. 판별식 쓸 거야. 4분의 d 공식으로 바로 가자. 그러면 k의 제곱에 마이너스 6k를 계산한 게 0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럼 k의 범위 요거 이제 풀어야 되지? 맞니? 요거 이제 우리 풀어야 되잖아. 그럼 요거는 k와 k-6을 곱한 게 0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지? 맞아? 한 번 더 하면 돼. 요거 우리가 지금부터 k에 관한 2차 함수. 요거 x축. 확인돼요? 네. 그러면 x축 그려놓고 얘 보라색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여기가 0이고 만나는 점이 여기가 6 되는 거지. 이 상태에서 파란색이 더 위에 있는 범위. 그림으로 보니까 어디야? 여기잖아. 맞아요? 그럼 결국 여기서 k는 어떻게 되는 거야? 0과 6 사이로 범위로 나오겠군요. 그러면 요렇게 생긴 범위 내에서 이런 k의 범위가 나왔지? 둘 사이의 공통 범위 한 번 더 찾아야 돼. 그러면 0보다 크고 0과 6 사이. 얘가 공통 범위가 되겠지? 요렇게 만족하는 범위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k가 0이야. 0 대입해봐. 그러면은 빨간색 식이 어떻게 돼? 6이 되지. 파란색 식은 여전히 0이지. 이게 되는 거지. 이거는 글이나 만화. 당연히 성립하는 거 우리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k 값이 0도 되는 겁니다. 라고 하나의 범위가 더 나오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k가 음수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래프 그리자. x축이 있을 거야. 음수가 되는 순간 얘는 뭐가 돼? 위로 블록인 그래프로 바뀌지. 항상 빨간색이 파란색 위에 있어야 돼. 위로 블록인 그래프에서. 말이 돼? 안 되지. 뭐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도 요 범위만 위에 있는 거잖아. 요렇게 그려지게 되면 요 점만 같아지는 거 위에 있는 범위가 아예 없잖아. 이렇게 그려져도 마찬가지고. 안 나오지? 그럼 이럴 때는 만족하는 k 값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확인이 되는 거잖아.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은 범위는
얘가 돼도 되고 얘가 돼도 되는 거지? 그럼 결국 둘의 범위가 뭐야? 합쳐지면 되겠지? 그럼 둘 다 동시에,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만족하는 게 되는 거야. 둘 다 만족하면 결국 K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0보다 이상, 6보다 미만이에요. 이렇게 마지막 정답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네, 이렇게 난이도를 올려가는 거야. 문제를 이제 해석해 나가는 방법으로서. 알겠어? 그러면 요거를 이제 한 걸음 더 가면 18번처럼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거야. 뭐 얘도 뭐 17번하고 별반 다르지는 않아. 또 한번 해보자고. 18번 문제를 한번 또 읽어봐. 첫 번째 것만 한번 해보자.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라고 나왔죠. 이번에는 2차 부등식이라고 써져 있지.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고 별표. 2차 부등식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만약에 2창의 개수가 0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게 됩니다. 라는 걸 우리가 한 번쯤은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된다. 확인됐죠? 자, 그 상태에서 다음 주어진 부등식을 해를 갖도록 하는 실수 앵커스 범위를 찾으라 그랬지. 자, 해를 갖도록 거기다가 또 밑줄 해를 갖는다.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 해를 갖는다.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봐. 해를 가지면 되는 거잖아. 맞지? 해를 가진다는 얘기는 만족하는 범위가 무조건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우리 똑같이 가보자. 이 상태면은 fx라는 다항식을 뭐라고 잡을까? 그냥 있는 거 그대로 할까? 그래. 그냥 있는 거 그대로 x제곱 플러스 m 플러스 2에다가 x 플러스 2m 플러스 1이지. 그리고 gx라는 다항식을 이번에도 뭘로 잡으면 돼? 0으로 잡으면 되잖아. 그랬을 때 파란색이 더 위에 있는 범위를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파란색 선을 우리는 이렇게 그렸어. x축이야. 그죠? 자, 빨간색 그래프 그릴 거거든? 아래로 블록이지. 근데 정확하게 m 때문에 그릴 수가 없어. m 때문에 정확하게 못 그려. 지금부터 다시 뭐야? 추리하는 거야. 가정을 하고 추론을 하는 거야. 해가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며. 그럼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모양은 크게 세 가지 형태가 드러나게 될 거야. 첫 번째 모양은 공중에 떠 있겠지.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게 그려지겠지. 아니면 이렇게 걸치게 그려지는 거야. 두 점에 만나게. 셋 중에 하나의 모양으로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그러면 파란색이 더 위에 있는 범위가 존재해야 되잖아. 이거 돼? 이거 돼? 같아지게 되는 점은 있지만 파란색이 위는 없잖아. 얘밖에 안 되는 거네. 확인돼야 안 돼요. 즉, 이 모양이 돼야 된다는 걸 우리가 마찬가지로 추리해서 알아낸 거잖아. 그럼 이 모양이 되려면 교점이 몇 개 나와야 돼? 2개. 다시 말하면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지면 되잖아. 이상이 아니라 커져야지. 정신 안 차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바로 판별식 만들자고. 어떻게 돼요? m 플러스 2에 완전 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2m 플러스 1을 곱한 게 0보다 크다가 되겠죠? 빠르게 정리. m제곱 마이너스 4m이 0보다 크다. 다시 또 2차식을 풀어서 m의 범위 찾아야 되잖아. 뭐 해야 돼? 또 그리면 돼. 자, 다시 얘 빨강, 얘 파랑. 그럼 이번엔 빨강이 큰 범위 찾는 거야. 자, 파랑 이렇게 들어오지. x축 빨강 요거 인수분해 하면 m과 m-4를 곱한 이 참수가 되는 거잖아. 그럼 0하고 4를 지나면서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게 그려지게 되겠지? 자, 같아지는 점을 중심으로 영역을 나눴어. 자, 그 상태에서 빨강이 더 큰 범위 어디야? 바깥쪽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최종적으로 m의 범위를 어떻게 잡으면 돼? 0보다 작거나 또는 m의 범위가 4보다 커지면 되겠군요.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풀어내는 거야, 마지막에.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어려워? 어느 점이 어려워? 경우를 나누는 게? 맞아. 경우 나누는 거 어려워. 이거는 약간 의식을 좀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6월 달에 모의고사 보거든? 그때 보통 2차 함수가 여기가 포함이 돼, 2차 부등식이. 좀 빠르면 6월은 안 나오겠다. 9월이나 11월 모의고사 때. 그때 킬러 문항이야, 이게. 이게 마지막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들어가는 것 중에 얘네가 나와.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맞아. 근데 기본적으로 요거를 우리가 왜 지금 범위를 나눠놓는 걸로 선생님 문제를 푸는 거냐면 그거에 대한 훈련도 있지만 아직 내가 공식을 안 알려줘서 그래. 공식을 이번 주에 내가 가르쳐줄 생각이 없어. 연습하시라고. 네. 공식부터 왜 해버리면은 나중에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때는 진짜 이게 뭐야 이렇게 돼버려. 지금 미리 조금 어려워도 계속 반복하고 해봐야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접했을 때 풀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연습을 조금 해봐. 어려우면 다음 시간에 또 질문해. 계속 질문해. 요거는 계속 질문하면서 확인해야 돼. 그럼 아마 구박하면서 또 얘기를 할 거야.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왜 몰라? 지난 시간에 다 안 되며 하면서 얘기를 할 거야. 네. 근데 뭐 하루 이틀이야? 이제 그러려니 하잖아. 욕 먹어도. 그치? 응. 그래. 그러니까 계속 질문해. 알겠죠?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풀어내는 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2차 부등식의 풀이입니다. 이런 얘기들 나올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네. 그럼 자, 이제 두 번째 절대값 포함된 애들. 절대값이 포함된 2차 부등식에 대한 풀이 지금부터 진행해보죠. 자, 절대값이 포함된 애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 할 거냐? 전부 다 그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알아야 되겠지. 지난번에 이미 얘기는 다 해놨는데 한 번 더 혹시나 모르니까 점검해서 안 돼 있으면 남기자고 얘기했죠. 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지금 현재 fx야. 확인되니? 자,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fx라는 녀석의 절대값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이거를 그리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뭐? 어쭈. 이거 공식으로 외우라고 다 적어주기까지 했는데 안 되면 노트 꺼내서 빨리 봐. 적어놓은 거 있잖아. 눈치껏 싹 보고서 확인을 해야지. 눈치가 없냐? 너 왜 노트도 없냐? 아, 집에. 집에 우리 집 금송아지 어떻게 됐어? 아이 그거 꼭다리 살짝 올라간 게 아니라 y가 0보다 작은 범위를 그래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잖아. x축 대칭. 그래서 실제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그려진다?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지는 모양으로 바뀌는 거잖아. 확인되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f의 절대값 x야. 얘는 어떻게 그려지겠어? f의 절대값 x. x가 0보다 큰 범위가 그렇지 y축에 대해서 대칭된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부분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나온 그래프가 반대쪽에 하나가 더 붙는다는 얘기지? 이렇게. 자, 절대값 포함된 부등식이잖아 우리 지금. 함수 보는 거 아니지. 부등식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형태만 그릴 줄 알면 돼. y의 절대값 붙은 건 필요가 없잖아. 우리는 어차피 미지수 x에 관한 식으로 등장을 하게 될 건데 그걸 강제로 함수로 변환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변환해서 내가 y에다 절대값까지 굳이 붙이면서 어렵게 갈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 두 가지 모양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만 알면 이걸 토대로 문제 분석만 하면 끝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양만 제대로 그려지는 거 확인했으면 요거 가지고 바로 문제 어떻게 풀지 점검 들어가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시면 되냐?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아이고 여기 있다. 204쪽. 204쪽을 보시면 돼요. 자 필수 문제 5번. 15번 보이죠? 자 15번 문제를 지금 보면은 첫 번째 문제 어떻게 돼 있어요?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절대값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한 게 0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지? 맞아? 그러면 요거 지금씩 보면은 여기는 x고 여기는 절대값 x잖아. 근데 이거 지난번에 선생님 한번 얘기를 했는데 여기 x를 그냥 제곱하나 절대값 x를 제곱하나 값이 같아 달라. 같지? 그래서 여기 제곱 밑에 있는 x는 절대값 x로 바꿔도 된다 그랬잖아. 확인돼? 그러면 주어진 이 식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식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fx라는 하나의 식을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x의 플러스 2라고 해석만 한다. 마이너스 2라고 쓸 수만 있다라면 지금 나와 있는 이 식인 절대값 x의 제곱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라는 식은 f에 뭐 한 거야? 절대값 x를 대입한 거랑 같은 모양이라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러니까 우린 다시 말하면 뭐 하면 돼? 위에 거 그린 다음에 둘 중에 하나의 모양 찾아서 바꾸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확인돼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자, 나 얘 인수분해 해서 직접 그릴 거야.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1 곱한 게 되는 거지? 그럼 얘랑 이제 이쪽에 있는 애 gx는 0. 얘네 둘 사이를 비교했을 때 파란색이 더 위에 있는 범위 찾는 거야. 자, 그려.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 일단 먼저 그리자. 요거 그리면 마이너스 2랑 여기 1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애가 되는 거지. 근데 이번 그림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할 거기 때문에 y축까지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y축의 위치 대충 이렇게 그냥 잡아만 놓자고. 확인됐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이쪽 그래프 필요 없지. 절대값 볼 거니까. 이 부분만 어떻게 하면 돼? 반대쪽에 하나를 더 그리면 빨간색 그래프가 완성이라는 얘기네.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 1이 되겠지. 확인돼요? 네. 그러면 같아지게 만드는 점이 마이너스 1하고 1이라는 걸 확인했으니 영역을 또 나눠. 그랬을 때 우린 뭐야? 파란색이 더 큰 범위 찾아야 되지? 어디겠어? 요 사이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x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로 나옵니다. 이렇게 찾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아니, 못하겠으면 얘기해. 또 풀어줄게. 한 번 더 보면 되겠어? 네. 그래, 그럼 한 번 더 해봐. 두 번째 걸로 가보지 뭐. 자, 두 번째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 얘가 어떻게 돼 있대? 2보다 크다고 돼 있네? 네.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는 fx라는 애를 여기로 잡으면 되겠지? 즉, 절대값 포함된 애 전체가 fx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fx를 뭐라고 할 거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라고 할 거야. 근데 우린 여기 식이 절대값이지. 이쪽도 절대값 붙으면 되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그려야 될 거는 절대값 fx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야. 네. 그럼 이거 그려놓고 식 전체 절대값 취해버리면 되겠지? 이해됩니까? 네. 자, 그 다음 반대쪽은 gx가 얼마가 되는 거야? 2. 그랬을 때 빨간색 쪽 그래프가 더 큰 쪽으로 그려내면 되겠지? 네. 자, 그럼 이제부터 또 그려보자고. 아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x축에 남아줘야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얘부터 그려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그려져? 일단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2랑 2에서 만나게 그려지는 거잖아. 네. 확인되죠? 네. 자, 근데 절대값 붙은 애로 그려야 되지. 이 밑에 부분 어떻게 하면 돼? 뒤집으면 되잖아. 이렇게. 네. 확인돼야 안 돼요? 돼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gx, y는 2라는 선을 그려야 되거든? 근데 그게 이렇게 갈지, 여기서 만날지, 밑으로 내려갈지 우리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그걸 정확히 하려면 이 꼭지점의 위치를 찾아야 돼. 원래 있던 꼭지점의 위치가 뭐였어? 0, 마이너스 4였지. 절대값 취해서 뒤집어진 거잖아. 그리고 여기가 뭐야? 0, 4. 그러면 2가 요 사이로 들어오면 되겠구나. 네. y는 gx가 2라는 그래프가. 확인되죠? 그러면 같아지는 점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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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네 군데나 나와버려. 영역이 5개로 쪼개지겠구나. 이번에는. 이렇게 다 쪼개야 되니까. 네. 자, 점선으로 하면 또 헷갈리니까 실선으로 그냥 그려. 네. 대답은 참 잘해.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디 찾는 거야? 빨간색이 위에 있는 범위 찾아야 되지. 어디겠어? 빨간색이 위쪽. 여기잖아. 맞지? 그리고 또,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요쪽. 그렇지. 그러면 결국 뭐 해야 돼? 이 만나게 되는 같아지는 점 4개를 다 찾아야 된다는 얘기네? 맞아, 아니야? 맞잖아. 왜? 뭐 찾는 게 뭐 어렵다고? 찾으면 되지. 자, 지금부터 찾아. 일단 여기 있는 애는 x제곱 마이너스 4잖아. 여기만 절대값 취해서 뒤집어진 거니까 얘만 부호로 바꾸면 되거든? 일단 바깥쪽에 있는 점들은 x제곱에 마이너스 4가 2랑 같아지는 점이잖아. 그럼 결국 x가 뭐가 되는 거야? 풀마 루트 6 되잖아. 그럼 요때 만나는 점이 여기가 마이너 루트 6일 거고 요때 만나는 점이 플러스 루트 6이 된다는 얘기네. 그럼 요 이제 가운데 여기는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4가 2랑 만나는 점이잖아. 그러면 결국 x의 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2가 될 거니까 x가 뭐가 된다? 풀마 루트 2가 되겠구나. 그러면 요때 만나는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것이고
요때 만나는 때가 루트 2가 되겠구나. 확인돼요? 그럼 이제 범위 만들 수 있잖아. 마이너스 루트보다 x가 작아. 또는 x가 마이너스 루트 2랑 루트 2 사이야. 또는 x가 루트 6보다 크면 되겠네. 얘네가 찾은 그 범위를 x 괄표로 나타낸 거잖아. 이해돼야 안 돼요? 이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프만 정확하게 그려내고 어디 영역인지 확인한 다음에 우리는 결국 뭐야? x의 범위 찾는 거잖아. x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영역인지 x로 나타내는 거야. 이 영역 자체를. 그럼 마지막 부등식에 해가 나오게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푸는 게 절대값이 포함된 애들이야. 알겠어? 네. 어렵지 않아. 해보면 돼. 여러분들이 해보면 사실 어렵지 않아. 그냥 뭐랄까 겁먹는 거야. 겁먹는 거. 확인됐어요? 네, 요렇게. 그러면 절대값이 포함된 거는 연습 한번 해봐. 안 되면 다음 시간에 또 어차피 질문할 거잖아. 네. 하면 돼. 기쁜 마음에 기다리고 있을게.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하나만 딱 풀고 오늘 마칩시다. 자, 뒤로 넘겨. 2번 넘기면 될 거야. 필수 문제 19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 여기다 별표나 치세요. 자, 일부러 빼놨어. 뭐요? 원래 이거 2차 부등식 풀이할 때 같이 묶어서 하면 되는데 일부러 빼놨어. 이거 하다가 멘탈 나가거든.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빼놨어. 잘 들어야 돼. 자, 19번 문제 보면은 x의 범위가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인 범위로 나와 있지? 네. 이 상태에서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3k 플러스 25가 0보다 이상이에요. 이것이 항상 성립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네. 맞니?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리고 얘를 그려서 범위를 찾으면 해가 뭔가가 나오겠지. 그 해가 요 범위 안에서는 그 해가 모든 실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봐. 이거를 내가 찾았더니 해의 범위가 만약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0부터 뭐 예를 들어서 10까지 나왔다고 쳐봐. 확인돼?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그랬을 때 요 범위 안에서 이 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대. 맞죠? 그럼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숫자는 이 식의 해가 돼야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범위가 결국 이 식의 해를 찾아서 이런 범위가 나왔으면 이 범위 안에 이 범위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포함이 돼 있어야 돼. 헷갈리지? 다시 이거 빼. 이렇게 쓰면 우리 헷갈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 이 범위 안에서는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 된대. 다시 말하면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숫자 중에 아무거나 대입하면 항상 이거 맞는 말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냐, 안 되냐? 맞는 말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 다시 말하면 이 범위가 이 해 안에 일부분이겠지? 만약에 이 해의 범위가 얘보다 좁잖아? 그럼 이 안에 있는, 만약에 이 해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x가 뭐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야.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숫자는 다 이 부등식을 만족할까, 안 할까? 하겠지. 왜? 이 범위가 이 범위 안에 해로 들어오니까 당연히 성립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 부등식을 풀었더니 해를 찾았더니 x가 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야.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숫자가 다 이 해를 만족해야 안 해? 안 하지. 예를 들어서 당장 2만 대입해도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 확인돼야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게 만들고 싶잖아? 그러면 이 범위가 이 부등식의 해 안에 포함이 되면 돼. 확인돼요? 부등식의 해 안에 포함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논리 자체가 어때? 어렵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원래는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하는 게 맞아. 근데 그림 그려서 풀면 돼. 얘도 그림 그려서 풀 거야. 확인되니? 자, 그럼 봐. 이거 전체를 fx로 잡으면 요것 때문에 못 그리지.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특별하게 얘만 이항해.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될 거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가 3k보다 이상이다가 되겠지? 이 상태에서 요거 확실하게 그릴 수 있는 이차함수를 fx로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이 항에서 만든 3K 뭔지 모르는 애를 GX로 잡을 겁니다. 네. 이렇게. 확인됐나요? 네. 그럼 이 상태로 지금부터 얘 그릴 거야. 요거 표준형 바꾸면 x-5의 완전 제곱이지? 자, x축 이렇게 있을 때 빨간색 그래프 그리면 요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 여기가 5가 될 거란 얘기야. 자, 근데 빨간색 그래프가 이번에는 전체가 다 그려지면 안 돼. 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범위만 그리라고 했잖아. 이 범위에서만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그랬잖아. 다시 말하면 이 범위에서만 그리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 1, 여기쯤이라고 생각하자고. 이때 함수값 찾고 갈 거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 나와? 36. 그 다음에 2, 여기쯤이라고 생각하자고. 2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9. 그러면 요 사이 범위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필요가 없는 거야. 확인돼요? 네. 다시 말하면 그래프가 2차 함수처럼 생기긴 했지만 실제로는 요 범위 내에서만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요만큼만 남아있는 거야. 확인돼요? 네. 그랬을 때 이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어때야 된다고? 위에 있어야 된대. 무조건. 네. 확인돼요? 이 범위에서는 무조건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 이 범위에서 항상 성립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내가 남긴 이 그래프는 항상 3K보다 위에만 있으면 되는 거야. 크다고 했으니까. 물론 같아도 되겠지. 확인됩니까? 그러면 GX 어떻게 그려져야 돼? 여기 그려지면 돼? 무조건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지. 즉 3K가 여기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네. 그러면 결국 이 3K라는 값은 9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겠지. 근데 내가 여기 9랑 딱 똑같이 이렇게 올라왔어. 그럼 어떻게 돼? 둘이 같아지게 되는 점이 생기는 거잖아. 문제에서 같아져도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등호도 포함도 돼. 확인됩니까? 그럼 바로 K 값이 얼마가 돼? 3보다 이하가 되겠지? 끝난 거야. 다른 기타 논리 다 필요 없지. 그냥 무조건 뭐 하면 돼? 그리면 돼. 확인돼? 네. 그러면 자세한 논리를 다 빼도 되기 때문에 그림 그려서 푸는 게 생각보다 여러분들 편해. 이렇게 그려서 풀어. 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네. 한 번 더 문제 다시 읽어봐. 문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읽어봐. 뭐라고 써져 있어? x가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인 범위 내에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 즉 항상 성립한다라는 얘기는 그 범위 내에서는 무조건 맞는 말이 돼줘야 돼. 맞죠? 다시 말하면 내가 이걸 이항해서 그랬을 때 범위 내에서, 즉 이 범위 내에서는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무조건 같거나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 그러니까 애초에 범위 내에서 무조건 성립한다라는 얘기라고 한 거를 뭘로 생각한 거냐? 그러면 범위 빼고 나머지 그래프는 만족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날려버린 거야. 지워버리고 범위만 남겨놓은 거야. 그럼 범위 내에서 나오는 그래프는 딱 요거만 남을 거 아니야. 요게 무조건 파란색보다 어떻게 되면 돼? 위에 있거나 같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파란색 그래프가 밑에 쪽에 그려지게 될 거야. 최대로 높이 올라간다고 해도 여기 보이는 요 최소점이랑 같아지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파란색 그래프 3K라는 값이 Y값 9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으면 무조건 빨간색이 파란색보다는 위에 있겠구나.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바로 K값 범위 찾아버린 거야. 이렇게 그냥 그래프만 남기고 가라고.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만 더 해보자. 30, 31, 32 중에 골라. 뭐 해볼까? 알았어. 자, 조금 시간 오버될 텐데 32번까지만 하자. 한 문제 더 보고 가야 돼. 자, fx가 있고 gx가 있죠. 이 범위 내에서 32번 문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fx가 gx보다 크다 그랬지. 근데 지금 그래프의 꼴을 보니까 fx는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3a x에다가 마이너스 a의 제곱으로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gx는 어떻게 돼 있어? 4a x에다가 플러스 a 제곱으로 돼 있지. 야, fx도 못 그리고 gx도 못 그리고 둘 다 지랄 맞은데? 그치? 그럴 바에는 차라리 뭐 하면 될까, 우리? 이 항에서 fx랑 gx를 새롭게 만들어버리면 돼. 확인됩니까? 그럼 이 항에 최소한 하나는 이쁘게 그려야 될 거 아니야. fx를 이쁘게 그리는 쪽으로 가자고. 그리고 이쁘게 그릴 수 있는 x제곱만 남기면 되겠지. 그리고 나머지 다 이항하면 ax 플러스 2a 제곱으로 만들어지겠네요.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그려놓고서 이제 x제곱, 얘를 fx,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 1차 함수를 gx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자, x축 만들어 놨어.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부터 그렸어. 여기가 0이 되겠지? 맞죠?
자, 이 상태에서 범위가 어디야? 이번에는 1부터 2까지 범위라고 잡혀 있잖아. 맞죠? 그러면 1일 때 여기잖아. 1이면 함수값이 얼마 되니? 1이겠지. 2면은 4. 여기 범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 빼버려. 라고 얘기한 거야. 이렇게.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남아있고 요 그래프가 항상 어떻게 되면 돼? 주황색보다 위에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야 안 돼요? 자, 근데 주황색 그래프를 그리려고 봤더니 이거 골 때린다. 기울기도 뭔지 모를 a고 y절편도 심지어 2a제곱이야. 확인되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y축이 분명히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얘 기울기는 뭔지 모르거든?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직 몰라. 근데 y절편은 확실하게 알아. y절편은 뭐가 되겠어? 0보다 이상이야. a값이 문제 조건에서 0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없잖아. 그러니까 0보다 이상이 되는 거야. 그러면 사실 따지고 보면 y절편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이거 그래프 모양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없을까? y절편이 0보다 이상이니까 내가 확실하게 어느 정도 짐작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확인돼야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가정이야. 다시 첫 번째 y절편이 얼마라고 할까? 0이라고 해버려. 그러면 y절편이 0이 되려면 a가 뭐가 되는 거야? 0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요 주황색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겠네. 그러면 요 범위 내에서 초록색이 항상 위에 있는 게 맞지? 그러면 a가 0일 때 성립하네. 확인됩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y절편이 양수가 돼버리잖아? 그러면 얘가 양수가 돼버리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높이 있을 수도 있고 중간에 껴있을 수도 있고 어디 있을지 모르는 거지? 그냥 대충 y절편이 양수라고만 생각을 하자고. 그럼 y절편이 양수면 이 a값이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증가함수로 그려질래? 감소함수로 그려질래? 결정이 되겠지. 확인돼요? 만약에 여기 있고 감소함수로 그려진다고 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잖아. 이러면 범위 내에서 초록색이 항상 더 위에 있는 거 맞지? 그럼 언제 도대체 위에 없냐?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면 위에 없어. 여기랑 같아지게 되잖아? 그러면은 요 영역 내에서 같아지는 점이 나왔잖아. 항상 큰 게 아니잖아. 성립해 안 해? 안 하지. 다시 말하면 여기를 지날 때보다 a 값이 어떻게 돼야 돼? 더 가파르게 떨어져야 돼. 작아야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이렇게 됐고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돼? 증가하게 될 때는 양수 쪽에 있잖아. 이 점을 지날 때보다 기울기가 가파라지면 또 어떻게 돼? 안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점을 지날 때보다 작아져 줘야 된다는 얘기지? 네. 확인돼요? 안 돼요? 돼요. 다시 말하면 1,1이라는 점을 지날 때보다 작으면 된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네. 그러면 계산해. 1은 a 플러스 2a 제곱 이걸 만족하는 a 값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잖아. 뭔 말인지 모르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봐. a 값이 우리가 이제 찾아낸 a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증가하면서 양수로 그려질 때 요거보다 작아야 되지. 1,1을 지날 때보다. 다시 말하면 1,1을 지날 때에 a 값보다는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1,1을 지날 때 a 값을 찾을 거야. 그러면 1은 a 플러스 2a 제곱. 그러면 2a 제곱 마이너 a, 플러스 a 마이너 1이 0이 되는 거잖아. 2랑 1에 1, 1에 여기 마이너스 붙으면 되겠네. 그럼 a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랑 2분의 1. 근데 우리는 양수 쪽에서 본 거였잖아. 2분의 1이라고 보면 되겠지? 즉 다시 말하면 a 값은 어떻게? 2분의 1보다 작아요 범위가 일단 하나 나온 거지. 확인돼요? 자, 그 다음에 음수로 그려지게 될 때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보다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오면 안 된다 그랬지. 즉 음수 쪽에서는 a 값이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면 돼? 1,1을 지날 때보다 a 값보다 어때야 된다? 1,1을 지날 때 a 값보다 음수 쪽에서는
더 내려와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되면 돼? 작아야 돼,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돼? 작아야 돼. 내려가? 커야 되나? 어떻게 돼야 돼? 여기까지는 확인했잖아. 올라갈 때. 이거보다 가파르게 올라가면 안 되잖아. 얘는 내려가면 안 되는 거잖아.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 네.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 그럼 기울기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작아지잖아. 오케이. 그럼 1,1을 지날 때 A 값은 아까 우리가 찾았잖아. 마이너스 1. 네. 그럼 A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네. 맞습니까? 아닙니까? 두 번째 경우에. 아, 여기? 그렇죠. 쓰긴 해야죠. 양수 쪽에서 본다고 했으니까. 네. 그럼 여기는 음수 쪽에서 본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거랑 얘랑 공통범위니까 여기가 되겠지. 그러면 확인해봐. 0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지. 그럼 결국 A의 범위는 어떻게 나오겠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A의 범위는 0이다 2분의 1 미분.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네. 여기까지 확인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문제 정답을 적잖아? 정답이 달라. 우리가 하나 놓치고 간 게 있어. 뭘로 썼을까? 얘 봐. y절편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상태였잖아. 즉 여기 지금 그래프 보면은 얘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A로 묶으면 x 플러스 2a를 곱한 거잖아. 이거 마이너스 2a, 0이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평행이동 적용해서. 이거 2학년 1학기 할 때 했었죠. 이걸 지나는 직선인데 요게 마이너스 2a, 0이 a 값이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져.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맞아요, 아니에요? 맞지?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범위를 찾을 때 다 잘못 찾은 거야. 애초에 이렇게 시작을 하면 안 돼.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없었던 거지. 왜? 여기서 만약에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그랬지. 기울기가 여기서 더 떨어진 상태에서 y절편이 더 위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게 되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얘로 나눠 놓고 그 다음에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a, 0이 여기 음수 쪽에 있는지 여기 있는지 아니면 양수 쪽 여긴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생각을 했었어야지. 그래서 그래프 기울기가 어떻게 잡힐지를 확인을 했었어야 된단 말이야. 확인됩니까?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풀어줄 테니까 요거는 다음 시간에 보자. 32번 빼고 이번에 숙제로 합시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다. 208쪽 있죠? 통째로 다 빼. 그냥 208쪽 이번 숙제에서 제외. 대신 2차 분식 활용을 해라잉. 그래서 어쨌든 요거 하나 빼고 나머지 문제들 풀어서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요거는 한 번 더 설명할 테니까 일단은 무조건 그려서 문제 푼다라는 것만 잊지 말고 풀어갖고 와. 알겠죠? 네. 확인? 네. 좋아,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